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유경희 씨가 보내주신 소재를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아니 얘가 큰일 내려고. 아니 왜요 어머니? 옛날부터 헌쌀이 비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여 도채비가 된단 말이여. 아이고 이거 도채비요? 아이고 이러죠. 아 도깨비요? 어머니도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이고 이러죠. 낡은 쌀이비에 피를 묻히면 도깨비가 붙는다는 할머니의 오랜 믿음. 이러죠. 과연 그 후로 경희 씨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며칠 후였습니다. 너 저 부엌에 뜬 쌀이비 못 봤어? 못 봤어요. 아이고 참 이상하네. 개똥도 약에 쓸 염은 없다더니. 그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쌀이 빗자루를 찾을 수가 없었고 저녁 늦게 장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경이야, 경이야. 아이고, 이제 오세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우리 여기 잘 놀았어? 네. 이쁘구나. 술 냄새. 아 오늘도 또 술 드셨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려 늦었구나. 어여 씻고 밥 먹어. 아 예. 아버지 오늘은 뭐 사오셨어요? 아이고 예선 급하기를. 해봤자 뭘 사왔겠나. 짠 껌. 신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 그래. 한꺼번에 씹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씹어. 네. 아이고 예선 가고. 아니 일찍 들어오시려니까 또 술 먹었어요? 봉사지씨가 자꾸 딱 한 잔만 하고 들어가자고 그러잖아. 야, 아무튼 핑계는. 아니 이게 여기 있었네. 아니 이건 뭐려고 가지고 나가셨어요?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종일 찾던 쌀이비가 거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홈이 사오셨어요? 동구 밖에서 주웠는데 어디 흘렸나? 괜히 취해가지고는 가져오지도 않은 호미는 가져왔다고.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정작 마시고 아버지가 얼른 씻기 동구 밖에서 나왔어요. 주었다는 호미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저희 집에서 부엌에서 찾았던 그 쌀이 빗자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왜 쌀이 빗자루를 갖고 오셨는가?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약주를 하셔갖고 우리한테 장난을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멀리 아버지의 장난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희 씨 가족. 그러나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지난번처럼 장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날 호미가 떨어져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엔 괭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좋은 걸 버렸어? 그리고 다음 장날 읍내에 다녀오시던 아버지는 이번엔 그 자리에 멀쩡한 삽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또 그 다음 장날 아버지는 같은 자리에서 이번엔 항아리를 줍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물건을 주울 때마다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정작 자전거 뒤에 실려있던 것은 모두 낡은 쌀이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쇠수랑도 주워왔다 하고 뭐 삽도 그렇고 호미 어떨 때는 또 항아리까지도 주워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저희가 쓰던 쌀이 빗자루 낡아갖고 짧아 빠진 쌀이 빗자루 그거 하고 나를 두고 장날이면 늘 쌀이비를 자전거 뒤에 하나씩 싣고 돌아오던 아버지.
그때까지 경희 씨 가족은 물론 아버지도 그 일을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날 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거 왜 모래요? 갑자기 한 움큼의 모래가 누가 뿌리듯이 아버지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귀신 고칼 없으네. 오시다가 볼일이 보고 싶으셔가지고 나무에서 이제 볼일을 보셨나 봐요. 근데 위에서 자꾸 누가 모래를 자꾸 뿌리더래요. 그래서 위쪽을 이제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뒤쪽이 좀 선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뒤돌아보시는데 도깨비 불인가 불빛이 확 달아나더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아버님이 무서우셔가지고 바깥 출입도 뭐 삼가하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후 아버지는 해가 질 무렵이면 무섭다며 방에서 약주만 드셨고, 아범아. 왜요, 어머니? 아이 저 언제까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실 거요. 김장똥 묻어달란 지가 언젠데. 아유 참. 콩 심은데 콩 난다더니 술 먹는 것도 네 아버지 닮았냐? 저 장떡은 내일 낮에 묻어드릴게요. 밤에는 통 무서워서. 그렇게 술만 마시니까 헛게 보이는 게지.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부엌에 두었던 쌀이비를 보면서 문득 얼마 전 그 쌀이비에 피를 묻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손 더 넣고, 왜 이렇게 힘이 그리고 없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 아범마. 네, 어머니. 아범마 나 좀 따라오너라. 아니, 갑자기 어디를요? 글쎄 나 좀 따라와 보면 알아. 이걸 태워. 예? 왜 어머니 아직도 쓸만한데. 시키는 대로 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쌀이비를 무작정 태우라고 하는 할머니. 영문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일단 쌀이비를 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냥불을 쌀이비에만 갖다 대면 일부러 누가 훅 불어서 꺼버리는 듯 자꾸 꺼져버렸고, 아버지는 좀처럼 쌀이비에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어쩌고 자꾸 꺼진대요. 이제부터 내가 해볼게요. 안 돼. 아범이 해. 여기다 붙여서 해봐. 아니, 어머니. 어여. 어머니가 부숴주신 목도리에 불을 붙여서야 비로소 아버지는 쌀이비를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쌀이비가 다 탈 때까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태우라고 했는지 경희 씨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쌀이비가 한 줌 재가 되었을 때, 아니, 어머니, 이건 또 왜요? 꼭 한번 다시 나타날 거야. 예? 누가 동구 밖에서 집을 묵거든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널 따라오려고 하거든 절대 못 따라오게 해. 명심해. 그래도 따라오려고 하거든
마지막에 이 죄를 뿌리는 거야. 저희 할머님이 오시더니 무슨 일 있었냐면서 그래서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우 이거 안 되겠다고 쌀이 나무는 오래되면은 그 도깨비로 변하는 수 있다면서 빨리 가서 태워야 된다고. 그 이제 그 여태까지 모아오셨던 저희 집 것도 있고 또 옆집인가 하여튼 남의 집 것도 있고 갖고 이제 텃밭에 가가지고 이제 할머님이 태워주셨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며칠 후 당시 동네 이장이었던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읍내에 가게 됐고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절에 맞지 않게 갓을 쓰고 긴 도포를 입은 이상한 노인. 다행히 그 노인은 아버지를 그냥 지나쳐갔고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이봐 젊은이. 갑자기 이상한 노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무섭다는 생각이 든 아버지는 그대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세요? 젊은이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냥 가나?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네. 어딜 가시는데요? 김선덕이라는 사람 집이 어딘지 아는가? 아, 김선덕이요? 누가 동구 밖에서 집을 묵거든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뭐 했는데요? 몰라? 아, 이를 어쩐다. 할머니의 당부가 생각난 아버지는 노인이 묻던 동네 사람의 집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노인도 아버지를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봐 젊은이, 그럼 나 좀 태워줘. 널 따라오려고 하면 절대 못 따라오게 해. 명심해. 전에 많이 태워드렸잖아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쌀이비를 태운 채를 노인에게 뿌리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며 역한 쌀이비 타는 냄새가 났고 노인은 그 연기 사이로 아무 말 없이 호련히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예, 그 연기 속에서 쌀입이 탔던 냄새가 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이상한 것은 그 좋아하시던 약주를 드실 때마다 그 역한 냄새가 쌀입이 타는 냄새, 그 역한 냄새가 자꾸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더 자제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끊게 되셨는데 아마 도깨비가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는가 싶네요.